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한동안 영상이 없었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 바로 드디어 국어의 역사역의 비문학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 전에도 아고르님이나 두현우님의 리뷰 영상을 통해 먼저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흔쾌히 교재를 리뷰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조금 표현이 과격할 수 있어요.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교재예요.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이나 해설서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국어 비문학 문제집을 풀거나 독학서로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해설을 보면서 복습하죠. 그리고 보통 문제 하나당 해설의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짧아도 500자, 길면 1000자도 훌쩍 넘는 경우도 허다하죠. 한편의 에세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해설을 보면서 이 문제 정답은 1에서 3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냥 납득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지문 독해법을 가르치는 책은 어떻습니까? 지문 한 문장마다 죄다 해체 분석하면서 서너 줄씩 설명을 시작합니다. 모든 문장을 이렇게 읽었어야 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가 틀렸어요. 그런 해설서, 지문 분석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80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비문학은 30분 내외죠. 시험장에 앉아서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의 한 선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1000자짜리 에세이 한 편을 써야 된다고요? 지문을 읽기 위해서 모든 문장을 해체해가면서 그 내용과 교감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장담컨대 그것이 국어시험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고정적으로 국어 100이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1등급이야 가능하겠죠. 높은 1등급일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부족이라는 폭탄 목걸이를 차고 몇 문제를 포기하면 도박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 하나요? 왜 그걸 본질이라고 부르나요? 애초에 시험장에서 할 수 없는 텍스트 산더미를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들이미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국어의 역사역의 비문학은 완전히 실전형 교재입니다. 모든 문제는 엄격한 제한 시간 안에 풉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 안에 풀릴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을 가르칩니다. 자, 이 차이가 중요해요. 정답이 이미 다 나온 후에 사후적으로 하는 분석이나 풀이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지문 분석이나 정답 근거 찾기는요, GPT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반면 모든 시험에 통용되어 왔던 실제 결과로 증명된 전략은 시험을 직접 겪어보고 결과로 증명해낸 사람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교재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수능 국어에서 매번 증명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모든 비결을 이 교재에 전부 담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 담긴 내용만으로 수능을 응시합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내용만으로요. 자, 그럼 책이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의 역사역의 비문학은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이 학습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기 훈련편인데요. 2권 합쳐가지고 총 이제 분량이 거의 한 470페이지에 달해요. 아주 부득이하게 책을 2권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한번 한 권씩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편은요, 이론과 첨삭을 담은 교재이고, 훈련편은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고 자가 진단을 수행하는 문제집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학습편인데요. 학습편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목차 보시면요. 이제 들어가며 하면서 비문학 역설계 해가지고 이론 파트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첨삭 파트가 나옵니다. 비문학 역설계 이론 파트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제 역설계 기법에 대한 상세 설명과 그 다음에 예제가 담긴 이제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구성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스캔 기법, 그 다음에 뒤쪽에 추출 기법, 구축 기법까지 해가지고 이런 이제 교재 전반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게 될 역설 기법 자체를 세계적으로 단계별로 학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 교재를 이제 사용하실 거면요, 이 이론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구성이에요. 사용 설명서 나오는데 사용 설명서는 무엇이냐?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시간을 어떻게 재고 풀고 또 어떤 원칙하에 풀고 이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삭 파트죠. 첨삭 파트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실 파트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26학년도까지, 그러니까 최신 기출까지 전부 다 유효한 현재 교육과정상 유효한 모든 기출을 다루고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지문들은 제가 이제 스캔하고 추출하고 구축하는 그런 팁들과 또 이제 이런 표시들 다 적어 두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스캔이 어디 되어 있는지가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지들을 보더라도 뭐가 메인 키워드이고 뭐가 서브 키워드인지가 보이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구축 팁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해설서랑은 다릅니다.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1번 선지의 이제 정답 근거는 무엇이고 이런 걸 또 설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이 발문과 선지를 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되는지라는 접근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요, 해설이 따로 없습니다. 해설이 없더라도, 왜냐면 해설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전략만 보고도 이렇게 접근했다면 바로 답이 이게 나오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은 없다는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훈련편은요, 학습편과 달리 완전히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풀고 체화 과정에 있어서
오답을 정리하고 자가 진단하는 바로 그런 문제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지문 기억하시죠?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두 개가 아예 똑같은 구성으로 이 시험지 모양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문제 위치나 아니면은 이제 이 지문 위치까지 완전히 똑같이 배치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편에서 시간을 재고 이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을 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표시를 했고 또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야. 다 표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표시를 제 표시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맞춰서 체화해 나가는 그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사실 뭐 이것까지는 뭐 이 문제집은 다 있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시중 문제집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든 지문이 끝나고 나서는요, 바로 이 자가진단 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풀 때 어떤 걸 주의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어떤 약점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내 약점이 무엇이고 난 뭘 잘하고 있는가를 매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진단 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정규반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는 자가진단 노트 양식이었는데 이번에 교재에 좀 포함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체화할 때 있어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메타인지를 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다양한 질문들 넣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작성하고 또 제가 지키라고 했던 원칙들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고 한 세트를 풀었다면 절대로 이 세트는 여러분들의 성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트는 반드시 아무리 조금 0.1점이라도 여러분의 성적에 직접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진단 노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첨삭편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어야 됐고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목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훈련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든 지문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2019학년도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2015학년도 이런 식으로 옛날 지문이더라도 좀 많이 어려웠던 그리고 요즘 평가 스타일과 어울리는 그런 지문들이라면 전부 다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번 수능 비문학 대비는 완전히 끝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좀 들고 다니기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비문학은 이 책 두 권이면 끝나니까요. 아주 이 책 두 권만 들고 비문학을 정복한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국어 역설계 비문학 편 교재 설명이었고요. 이제 교재를 먼저 받아보신 많은 분들께서 국어 역설계 문학편 대체 언제 나오냐, 너무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문학편도 빨리 받고 싶다 하셨는데 문학편 현재 집필 중입니다. 집필 중이고 목표는 구평 전까지, 구모 전까지 출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진척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책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보기 좋은 그런 공부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리기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책은 제가 비문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국어에서 만점 맞기 위해서 이 책 이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 하시면요, 절대로 이 책을 그냥 건성으로 그냥 문제만 풀고 넘겨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한 글자 한 글자, 한 토시까지 전부 다 본인의 것을 체화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책에 관해서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요, 제 디스코드 있거든요. 지금 요즘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자유롭게 질문도 올라오고 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기시거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국어 역설계 비문학 교재 소개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